그 다음에 룸 EQ의 문제점인데,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오늘 한 건 이제 결론. EQ는 주파수 응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쵸? 주파수 응답을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를 다른 미들 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모를 때는 이거 주파수 응답만 이렇게 되니까 주파수 응답만 눌러지고 위성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둘 다가 동시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 리니어 페이즈 FIF타가 아닌 이상은. 그쵸?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REW 그 하기 나온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마이크로폰의 요 지점에서만 지금 응답을 재고 있는 거다. 이 그래프가.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내가 귀로 듣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중고역으로 갈수록. 그래서 측정이 위험을 맺지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몇 정도로 아까 커브지 약간 2배나까지 볼 건지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정해가지고 그걸 다 봐서 어느 여기서 한쪽을 너무 좋게 주고 다른 쪽이 너무 손해보는 개념을 하면 안 된다. 물론 내가 업을 하고 가지고 요 안에서만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 요 안에서는 어떻게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같아요. 요 안에. 난 절대 머리를 안 움직이겠어.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돼서 있잖아요. 해석해야 된다. 그게 어쨌든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 정도 한 지점만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수백 헤르츠 정도까지만 적어도 그래서 그 RW를 보면 항상 있잖아요. 이게 주파수 탭이 밑에 보면 오른쪽 하나면 두 가지가 있어요. 20에서 2만 헤르츠를 볼래? 20에서 200Hz까지 보려고 했어요. 왜 20에서 200Hz를 보는 탭이 항상 있는 이유가 크게 룸 EQ 위주니까요. 룸 EQ는 20에서 2만 Hz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양실에서 스피커 잴 때나 쓰는 개념이지 20에서 200Hz만 공략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측정의 예상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그 스무딩이 걸려서 나온다. 12분의 1이나 뭐 6분의 1이나 걸려서 나온다. 보기 편하게. 너무 이렇게 추주한 게 막 낙천성처럼 보이면 사람이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메이크업돼서 나온 거예요. 얘가 성형수술하면 좀 개조할 건지 알 수가 없어. 다 뺏겨봐야지 일단은. 어원판을 보고 얘는 이제 뭐 필요하겠다 하는데 이 화장된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메이크업이 됐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 EQ 상태에서 쫙 보고 이거는 이제 되겠다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이 팁 있는 거는 절대 살릴 수 없다. 이걸 보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익세스 그룹 딜레이에서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봐서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근독하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내가 좀 더 나은 소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절대 EQ를 너무 크게 걸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올려주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딥을 살려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룸 트리트를 많이 했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내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약간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쵸? 돈을 한 1,000만 원 살렸는데도 이 둥근 데에 있는 것들은 살려주고 싶을 거잖아. 돈을 1,000만 원을 발랐는데 그래서 살려주고 싶을 때는 약간 올려줄 때는 EQ 그 자체로 24대11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할 때는 6대11 이상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 6대11 우리나라마다 특은 주파수 6대11에 걸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걸어주는 게 다른 데는 6대11 이하의 헤드룸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는 얘가 이미 증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피크에 맞춰주고 있는 게 다른 것들은 크게 못 틀어진다고. 그리고 이게 6대11 이상이 되버리면 아까 무슨 말이 있나 위상이 확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올려주는 거는 하지 말되 내가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는 너무 많이 올려주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넓고 얕은 주파수 D만 부스팅 이 말은 내가 한 대까지 돈 쳐발라가지고 뭐 그 코너 트래빙이 베이스를 다 설치해줬다는 얘기 이 말이 물리적인 의미는 그리 했는데도 40일 아까 죽는 건 했었죠. 그쵸? 쑥 죽는 거 했잖아. 저거 진짜 내가 돌아버릴 거야 아마. 내가 2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것들을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을걸 아마. 그때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메인 스피커 놔두고 있잖아요. 서브우프를 갖다가 이제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아까 서브우프 4개인가 2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치에서는 살아나겠지.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 그런데 이제 뭐 그 마스터링하는 이런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타임하면서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 내 꼴찌 아파. 그럼 잘 설계하셔야 되는데 내가 정치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보기에 40Hz 이상만 매일 들고 40Hz 밑으로는 서브우프 이렇게 몇 개 나와가지고 딱 살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룸 EQ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메인 스피커 위치에서 너무 잡지 말고 그냥 아싸리 포기해. 60Hz까지만 딱 내주고 룸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서브우프 몇 개로까지 해결하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아까 위상 이야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주파수 EQ를 걸면, 근데 이거 참 위상도 EQ이라는 말을 걸는데 위상은 EQ라는 말을 잘 안 써요. EQ는 항상 매그니튜드만 이야기하잖아요. 주파수 특성만. 위상 EQ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위상은 그냥 선형화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EQ 처리는 뭐냐? EQ는 음향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작은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음향 패널로 가지고 할 짓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있잖아. 이제 돈 처벌라도 이제 의미가 없다. 이제 내 집 거덜났다 할 때 이제 이게 좀 EQ가 좋다. 자동차는 다른 얘기야. 이제 집에서 할 때 자동차에다가 뭐 유리창인데 아저씨 안 보이거든 홈에다 바르고 가면 뭐 안 보이는데 무슨 운전이 될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집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아까 선행위상, 저성위상 했어요. 이 지금 웃기는 거는 이렇게 잘 맞는 건데 시장이 5% 이하야. 95%는 이렇게 말도 안 돼. 다 이런 거 제가 보면. 이렇다니까 이거. 이 사람이 미쳤겠어요?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해야 주파수 특성이 플랫해진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콘덴서 코일 긁고 2차 3차 필터 긁고 이렇게 막 기울기를 갖다가 뭐 24dBp 옥타브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로스오버를 갖다가 확 그렇게 해도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잘랐을 때 그렇게 해도 위상이 터질 수밖에 없네. 그럼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옛날에 필터 있어도 위상 정렬이 100%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 그게 바로 버터버스 1차 있었어. 그럼 저제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필터도 이렇게 저제 떨어지고 1차면 옥타브 610을 떨어지면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위상은 아주 좋게 조금 이제 음색 다 바뀌고 막 개쓰레기 같은 소리가 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근데 지금은 샤프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위상이 바뀐다는 걸 옛날에도 알았다고. 근데 방법 있었냐고 없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할까? 왜 그렇다는 거지? 시간 정렬 브릿지 스피커가 절대 다수인 이유는 첫 번째, 많은 녹음 장비가 선행 위상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 위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다 녹음 장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ADC 뭐 필터 이런 것들도 다 인증은 베이지 필터다. 음원 자체 위상이 왜곡되어 있네. 두 번째, 음원 편집 프로그램에서 선행위상 이퀄을 별로 사용하지가 않는다. 이것도 음원 자체 위상이 왜곡돼. 세 번째, 앰프에 대단히 패시브, 그렇죠? 콘덴서 코일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액티브 스피커, 오피앰프들. 또 DSP가 있는 필터도 선행 위상이 안 썼다고. 지금까지도 많이 안 쓰니까. 그것도 또 위상이 왜곡돼. 다음, 정시적 잔향이 심한 경우는 위상 왜곡이 또 맞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위상 왜곡을 시키면 어떻게 돼? 이어폰, 헤드폰 빼고는 다 위상 왜곡. 이 두 개는 어쨌든 아까 이 팝음악 같은 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마스터 엔지니어는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참조준데 이 두 개가 넘어가는 거지. 하지만 또 이 두 개가 또 위상을 다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지만 시간 정렬 하이엔드 스피커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선행 위상 시스템을 사용한 유명한 음원들이 제작되고 있다. 특히 클래식 분야에서 MQA 하이레즈 오디오에서는 이게 나오고 있어요. 많이. 두 번째는 이제는 음원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FIR 필터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됐어요. 거의 디폴트로 내가 옵션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선행위상 FIR 필터가 적용된 앰프나 하이엔드 스피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왔냐? 바로 프로 오디오 기계에서 왔어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비싼 장비에서 오고 있고, 그리고 또 룸 튜닝된 전문 성질을 갖춘 하이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룸 튜닝을 해야 되는 건지 안다는 거지. 그죠? 룸 튜닝자들이 옛날보다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장을 했어. 얼마 전? 4, 5년 전부터. 이제 폭발적인 커지는 것들은 바로 네트워크 오디오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다이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오디오 전용 컴퓨터가 있는 거지. 오디오 전용 컴퓨터 생긴 거예요. 지금. 다음. 그래서 이렇게 최소 위상이라는 게 뭐냐고 이런 거야. 이 기울기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1차, 2차 질서로 위상이 틀어지죠. 그렇죠? 이게 2차가 되면 이게 180도 틀어지고 3차가 되면 270도 틀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이걸 당연히 생각했어. 코일 콘덴서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위상이 다 틀어져 버렸다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어느 EQ를 이렇게 걸잖아요. 부스 시키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위상이 틀어져 버린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이코드 필터라고 그러고 IR 필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EQ를 이렇게 걸면 6dB 이렇게 걸면 위상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얼마 미시메트씩 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 기울기 있잖아요. 요 기울기가 0이면 0으로 가고 기울기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 기울기에 따라서 위상이 딱 정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최소 위상 시스템이라고 해요. 요 기울기만 알면 이 페이지 특성을 바로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미니멈 페이지 필터라고 그래요. 그게 최소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 특성의 이 기울기만큼 위상이 틀어지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코일 콘덴서가 다 이래. 이해가십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최소 위상 시스템이 적용된, 그치? IR 필터가 적용된 앰프에 사각파를 한번 넣어봤어. 사각파라는 거는 딱 바뀌는 거죠, 그쵸? 사각파는 순간적으로 딱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임펄스적으로 딱 바뀌는 거기 때문에 동적인 특성을 바로 할 수 있죠. 자, 입력파형 이게 300Hz 사각파예요. 이게 300Hz야.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다가 선행위상 필터를 걸어봤어. 예쁘게 잘 나오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최소위상 필터를 걸어봐. 그럼 이렇게 나와. 이거 300Hz 맞습니다, 이거? 에너지도 똑같아요. 하지만 시간 정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각파처럼 안 보이죠? 하지만 주파수 크기로 보면 300Hz도 이렇게 에펙티브 분석을 해주면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동적인 특성이 이렇게 깨져버린다. 왜? 300Hz에 크로스오버 필터가 있어 그래요? 부분에. 똑같은 건데 선행위상 필터를 가지고 1000Hz 들러봤어. 1000Hz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입력 파형에. 출력도 잘 나와. 빨간색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최소 위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명입니다. 빨간색으로. 동적인 특성은 좀 다르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아? 그러면 이게 최소 이상 임펄스 응답이고요. 얘가 선형에서 임펄스 응답이야. 최소 이상이라는 말은 이 최소라는 말은 미니멈이잖아요. 이 미니멈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거 최고 이 피크 점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지연이 제일 짧은 거야. 그 여기 제일 가깝게 와서 제일 크게 뜬다라는 요 개념이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요거. 이렇게 만들어진 필터를 우리가 최소 이상 임펄스 응답이라고 해요. 이 시간 전에는 하나도 없고 이 시간이 시작되면 몇 퍼센트 시간 안에 제일 큰 에너지가 뜨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 이게 메모리 하고 제일 작겠죠, 그렇죠? 제일 안정적으로 동작하겠지, 그렇죠? 튀는 게 없으니까 뒤로 갈수록. 근데 이게 이제 최소 우리가 필터를 만드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주파수 특성도 바꿔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 하이컷, 로컷 시켜주고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필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선형위상인가 뭐냐면 선형위상이 되려면 있잖아요. 이게 피크 중에서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게 루프백에 가가지고 아까 이거 채널 2 같은 거 루프백을 해가지고 그 임펄스 응답 구할 때 있잖아요. 그 페이지하고 매그니튜드하고 플랫하게 만들어줬을 때 임펄스 응답을 보면 딱 그 얘 갖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IR 필터를 쓰는지 FI 필터를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니미 같은 경우는 미니멈 페이지 썼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뒤로 이렇게 나와. USB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선행위상이더라고. 얘는 선행위상 필터가 걸려있어요. 근데 아니미 같은 경우 미니멈 페이지더라고. 딱 이렇게 나와요. 뭐가 더 좋지? 그건 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쭉 가다가 20km, 40km 쭉 잘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라줘야 될 거잖아요. 고대표 잘라줘야 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위상이 틀어져 버린 거야. 미니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요걸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덱 같은 거 있잖아요. DC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덱 필터를 이렇게 내줄 때 IR 필터를 했냐 그러면 IR 필터를 했다고 위상 특성은 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선형위상을 했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있다고. 이게 특징이 뭐냐고 하면 최소 위상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런데 링이 좀 더 길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짧죠. 그래서 미니멈 페이지 필터는 좀 끌어주면 있잖아요. 댐핑이 조금 더 약간 더 길어요. 똑같은 특성을 내주기 위해서. 이거는 근데 뭐냐? 먼저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지. 이 쓰레기 같은 거. 전에 나와도 돼? 전에 안 나오면 선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걸 프리링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돌돌돌 떨고 있는 거지. 소리 나오기 전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와인 영향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다음 페이지. 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템포럴 마스킹은 시간 마스킹을 알아야 돼. 시간 마스킹이 뭐냐면 내가 있잖아. 여기서 시간을 내주는 거. 여기서 쭉 내줘. 그런데 바로 그 전에도 있죠.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거는 마스킹 하는 거 알죠? 큰 소리가 나오면 좀 뒤에 나오는 시그널은 이런 거 나오다가 이 소리 밑에, 이 밑에 묻혀가 안 들리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해는 가잖아. 그쵸? 근데 큰 소리 나오고 나서 200ms인데 요만큼 틀어주면 크게 나오면 안 들리겠죠. 그쵸? 요만큼 나오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안 들린다고. 쿵! 해가지고 내주는데 시간 되고 아무리 바이올린면 열려 해가지고 안 들려요. 여기 있는 것들은. 악기들은. 이게 시간 마스킹인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예요. 이 전에도 한 50ms 요 전에도 안 들린다는 거야. 이게 되게 희한한 거지, 귀가. 귀가 이런 거야, 귀가. 마이크에서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냐. 귀가 지금 그렇다는 게 귀가. 그러니까 이 특성이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 뭐 하냐고 이걸 가지고 우리 MP3에도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 시간 분석해가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날려버려. 그게 MP3예요. 그러니까 10분을 줄일 수 있는 거 이게 다 날려버리니까. 그럼 왜 줄겠어, 그렇게? 뭐 종이접기 하나? 어쨌든 줄인 거예요. 다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까 실제로는 요거였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 시간적으로 50ms하고 70, 이거 200ms 했잖아요. 그쵸? 요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실제로 넣어준 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더 낮춰. 이게 50이 아니라 -70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고쳐본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각각의 이제 필터를 걸어서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롤러피 필터야. 이게 굉장히 샤프한 거예요. 20옥타브로 24cm 확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요런 서브소닉 필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미니멈 페이지로 걸 수도 있고 리니어 페이지로 걸 수도 있을 거야. 둘 다 걸어봤어. 아까 보수적으로 보는 거, 요 밑에 이쪽에 있는 거, 이 연두색 이거는 뭐예요? 미니멈 페이지도 뒤쪽에만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있는 거는 뭐예요? 리니어 페이지지. 요 한참 밑에 있죠. 사람은 절대 못 느낀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쭉 다 빼어도 못 느낀다는 거지. 이렇게 샤프하게 걸어주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아무 문제 없다. 다음 페이지. 이제는 제일 골 때리는 거 확 키워주는 거야. 피킹 있는 거야. 24대 10이나 키워줬어. 어떻게 주파수를 어디냐? 100Hz를 Q10을 해가지고 샷하게 팍 키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아까 스레스홀드 값이라고 이부터 보면 이거는 뭐죠? 이건 아까 미니멈 페이지고 이건 빨간 건 리니어 페이지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게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모습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피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게 걸어주면 리니어 페이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인터넷 보면 리니어 페이지, 미니멈 페이지 해가지고 프리딩의 문제점 해가지고 샤쿵샤쿵 내가 땅 쳐야 되는데 샤뚱 이런 게 있어. 샤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프리딩인 거. 근데 그거는 엄청 정보하고 막 벨지락을 하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안 생겨. 다 요 밑에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지. 아까 저기 EQ 하는 거 보여주실 때 그 룸에서 피크 줄일 때 보면 게인은 한 마이너스 10dB 뭐 이렇게 되는데 Q 값도 잘못 설정하면 13, 15, 20 뭐 이렇게 커지는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그러면 내려갈 때는 Q 값을 아무리 상관없어요. 세게 줘도 FIF 지금 이건 제일 역 같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워낙 거예요. 저주파수다 보니까 네. 좀 귀로 듣기도 좀 힘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아까 룸이 네. 그 모드 잡을 때는 뭐 네. 큰 문제는 보통 아까 눌러주는 건 아무 상관없어. 지금 키워줄 때 그냥 키워주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24대시 이건 웬 말이냐.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리고 Q가 10이다 얼마나 샤파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하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다. 이게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요 밑에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것도 있잖아. 20대 10이나 줄여준 거야. 그쵸? 20대 줄 수 있는 거잖아. 눌릴 수 있는 거잖아. 아무 영향 없는 거라고. 그쵸? 다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크로스오버일 때는 제일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리니어 페이지가. 크로스오버 갈 때는. 왜냐면 이걸 갖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옥타브다 90대시에 확 정말 세게 걸어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걸어주다가 이게 대칭적으로 걸어주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거 선행위상이야. 이게 저역통과는 빨강.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는 빨강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 녀석은 연두로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반대로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딱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딱 캔슬 돼버리죠. 영향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에 반해서 미니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요걸로 보이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요걸로 보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크로스오버 할 때는 선행이상이 아주 극혐이야. 영향이 대칭적으로만 걸어주면 싹 영향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영향도 없어져 버린다고. 전 페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얘가 없어져, 얘가 영향도 없어져 버리니까 있지만 살려 있다고 하더라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클리닝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뒤에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내가 스피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는 선행리상의 FR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룸 EQ 말고 지금 스피커 EQ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제가 본 건데 이거 보면 이게 리니어 페이지.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이게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운드 카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미니멈 페이지 내 대기 내 오디오 카드가 이게 이렇게 되면 미니멈 페이지인 거고 이렇게 보이면 리니어 페이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게 훨씬 더 꼬리가 길다고 그래서 링이 더 길다고 댐핑이 조금 더 이만큼 나쁘다고. 땡큐.